자,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모디파이 패널에 가서 렉탱글이기 때문에 버텍스 단위로 편집을 할 수가 없죠. 자, 에디트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적용을 해주시면 버텍스 단위에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렉탱글이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바뀌게 되면 모든 버텍스가 여기 보시면 녹색의 점하고 노란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베이지어임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베이지어인 상태에서 버텍스를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베이지어를 다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버텍스에서 코너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텍스를 이동하더라도 이렇게 직선을 유지하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버텍스를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버텍스를 챔퍼 명령어를 이용해서 약간만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전체를 코너로 바꿔서 직선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뒤쪽에 있는 것도 두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것부터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를 주는 명령어 익스트루드라고 했죠. 자, 익스트루드 명령어 이번에는 26mm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요 20mm 정도의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펙티브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요 세 개의 오브젝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요 모양으로 봤을 때, 자, 요쪽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앞쪽에 있는 다리는 연결되는 것보다 바깥쪽으로 빠져야 될 거고요. 자,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 순서대로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 뷰에서 봤을 때, 자, 얘가 이제 연결시키는 판이 되고요. 요게 앞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니까 앞쪽에 있는 게 바깥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뒤쪽에 있는 것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자,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마찬가지로 얼라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X축으로 이동한다고 하시고요. 현재 선택된 거의 왼쪽과 타겟의 오른쪽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라인 명령으로 이용하면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미니멈과 맥시멈이라고 해놓으면 되겠죠. 자,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될 거고요. 자, 이 위에, 자, 이 부분에 이렇게 팔걸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뷰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판이 눈에 거슬리는 것 같아서 알파벳 G자를 눌러서 그리드를 꺼주시고요. 자, 이 위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라인을 그리셔서 만들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라인 툴로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 나가면 되겠죠. 자, 완성된 모습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을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여기도 두께를 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께를 주는데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두께를 주지 않고요. 약간 더 변형을 줄 수 있는 베벨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두께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벨을 주시게 되면 훨씬 더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면서 두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탑뷰에서 한번, 자, 지금 만들어 놓은 위쪽 라인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제일 위에 있는 요 지금 새로 그리는 거죠. 선택을 하시고, 자, 나머지 세 개의 오브젝트가 잠시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Isolate Selec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선택된 오브젝트만 나타나고요. 나머지 오브젝트를 잠시 숨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 상태로 복구를 시키고 싶으실 때에는, 자, 이렇게 Isolate Selection 상태에서는 이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Exit Isolation 모드를 체크하시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 복잡하게 씬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Isolate Selection이라고 하시고요. 자, 이거랑 똑같이 생긴 오브젝트를 하나만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카피와 인스턴스의 개념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피로 복사가 된 상태, 자, 요거는 이제 카피로 복사가 된 상태고요. 자, 요 왼쪽에다가 또 Shift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해서,
이번에 인스턴스로 복사를 했습니다. 자, 요 두 개의 관계는, 자, 요거는 인스턴스의 관계가 되고요. 요렇게는 카피의 관계가 됩니다. 자, 둘 다 복사가 됐다라고 하는 점은 똑같은데요. 자, 원본입니다. 원본에 버텍스를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버텍스를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지금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 복사체, 카피로 복사한 놈은 똑같은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는 요 카피본, 인스턴스본은 원본에 버텍스가 이동을 하니까 같이 이동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스턴스로 복사를 하시게 되면 두 오브젝트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수정하면 나머지 부분도 같이 수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인스턴스본에 버텍스를 잡고서 이동을 하게 되면 원본도 같이 변화가 됩니다. 이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주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를 만들 경우에 좋습니다. 수정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자, 이거랑 똑같이 생긴 오브젝트가 10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개를 쭉 복사를 해놨다면 나중에 크기를 변화시킨다거나 모양을 변화시킬 때 하나만 변화를 시켜도 나머지가 똑같이 변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카피와 인스턴스,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카피와 인스턴스만 잘 개념을 알고 사용을 하신다면 더욱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께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하나 두께를 줘보고요. 자, 두께는 24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두께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퍼스펙티브를 크게 놓고 보면, 자, F4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엣지가 다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안쪽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자, 이 면하고 저 면은 이쪽, 자, 요 면하고 요 면이, 자, 이렇게 가다가 꺾입니다. 이게 90도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꺾여서 면이, 자, 이 면은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고요. 요 면은 이쪽을 이렇게 쳐다보겠죠. 자, 요 각도가 90도가 됩니다. 자, 모서리가 빼쪽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냥 두께를 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각이 좀 많이 져서 보이죠. 자, 백그라운드를 흰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요 부분이 이렇게 각이 이렇게 져서 보이게 되는데요. 조금 더 부드럽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오브젝트에 베벨이라고 하는 모디파이어를 적용을 합니다. 베벨은 현재 상태에는 이제 최근에 줬던 상태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익스트루드 명령을 한 오브젝트에 3번을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베벨입니다. 자, 베벨 밸류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다 꺼보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베벨을 처음 주게 되면 이렇게 익스트루드 했던 것처럼 면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레벨 1, 레벨 2, 레벨 3 해서 두께를 3번 정도 줄 수가 있고요. 각 두께를 주는 높이 값에 따라서 아웃라인, 좌우로 퍼지게 또는 좁아지게도 만들 수 있는 수치가 들어갑니다. 이래서 자, 3번을 줄 건데요. 자, 3 올라가고요. 처음에. 자, 올라간 만큼 벌어지게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벌어질 겁니다. 자, 이 상태로 한 단계. 자, 레벨 2에서는 18 정도, 18mm 정도 높이만 주시고요. 여기서는 폭 조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레벨 3에서는, 자, 여기서 프론트에서 보시게 되면, 자, 요만큼 올라가면서 요만큼 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요만큼 올라갈 때 이만큼 안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야지 모양이 대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 높이 올라가면서 아웃라인을 반대값을 줍니다. 마이너스, 여기는 3을 주고요. 아웃라인을 마이너스 3을 줘서, 자, 요 부분의 수치는 요 부분의 수치하고 반대가 되면 음수이고 양수로 되면, 자, 요렇게 오브젝트가 결정이 됩니다.